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엔 하루 종일 같이 놀아도 아쉬워서 집 앞 골목에서야 내일 또 보자 하며 손 흔들던 친구들. 학교에선 쉬는 시간마다 붙어 다니고 방학이면 새벽까지 전화 붙잡고 수다 떨던 사이였죠. 그런데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조차 힘듭니다. 언제 한번 보자. 말은 수십 번 오가지만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한 채 달력만 넘어갑니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생일도 잘 모르고 아이들 이름조차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직장 동료는 또 어떻습니까? 한때는 밤새 야근하며 함께 컵라면을 나눠 먹고 팀장이 한 소리 하면 같이 욕하며 버티던 전우 같은 존재였는데 회사 밖으로 나가면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죠. 승진, 이직 혹은 퇴사. 남는 건 추억뿐. 정작 곁에 있어 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문득 연락처를 열어봅니다. 수백 개의 번호가 저장돼 있는데 막상 전화를 걸 사람은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아, 결국 내 곁에 남는 건 가족 몇 명, 그리고 나 자신뿐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섭섭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차분한 고요가 찾아옵니다. 사람은 원래 흘러가는 존재, 인연은 머물다 떠나는 존재임을 알게 되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외롭다, 쓸쓸하다, 버려졌다. 마치 혼자는 반드시 견뎌야 하는 고통처럼 여기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혼자라는 것은 곧 자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그건 내가 먹고 싶은 걸 눈치 안 보고 고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운 찌개가 당기면 찌개를, 단순히 김밥 한 줄로도 충분하다면 김밥을, 누구의 입맛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갑자기 길가의 작은 카페에 들어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사진 찍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는 것도, 비 오는 날, 그냥 숙소에 틀어박혀 책만 읽는 것도 모두 내 마음입니다. 혼자는 불편함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은 숭고한 일이다. 이 말은 단순히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곁에 없더라도 나 자신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누군가 곁에 있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만이 함께 있을 때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들과 모여 있는데도 유난히 공허했던 적.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지? 사실은 집에서 책이나 보고 싶은데. 이럴 때의 진짜 외로움은 혼자라서가 아니라 나답지 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유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 목소리를 듣고 내 감정을 살피며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라는 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큰 자유이고 가장 단단한 안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다면 외부의 그 어떤 관계도 더 이상 필수 조건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가장 먼저 배우는 생존 방식은 의존입니다. 아이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밥을 먹여줘야 하고, 손을 잡아줘야 하고, 울면 달래줘야만 겨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의 삶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법을 중심으로 짜여 있죠. 그런데 문제는 몸은 다 커서 어른이 되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아이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꼭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만 마음이 놓입니다. 친구들이 술자리 부르면 사실 가기 싫어도 따라갑니다. 싫다는 말을 못하고 분위기 맞추려고 웃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눈치를 보듯 타인의 인정과 반응에 목숨을 걸죠. 아들러 심리학은 이런 상태를 미성숙한 의존이라고 말합니다. 어른이면서도 여전히 나를 지켜줄 사람, 나를 인정해줄 사람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반대로 성숙한 어른은 다릅니다.
외롭다고 아무 모임에 억지로 가지 않습니다. 난 집에서 책 읽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자기 선택을 존중할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관계에서도 이건 내 생각이야. 내 말도 맞지만 나는 이렇게 느껴. 이런 식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에게 기대야 합니다. 어른은 홀로 설 수 있고 필요할 때만 건강하게 손을 내밉니다.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괜히 마음이 공허했던 적, 내가 오늘 거기서 왜 웃고 있었지? 그때 느낀 허무함은 사실 외로움이 아니라 스스로 어른답게 선택하지 못한 데서 오는 후회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어른은 남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성숙은 의존해서 독립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이처럼 기대며 살 것인가? 아니면 어른답게 스스로 선택하며 살 것인가? 그 갈림길에 선 건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 누군가랑 꼭 같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람 말입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관계의 밑바닥에는 불안과 집착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평생 친구잖아. 고민 있으면 다 털어놔야지. 사실 듣는 사람이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끊어질까봐 억지로 맞춰주죠. 싫다는 말을 못하고 불편한데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피곤해집니다. 상대방은 내 존재에 기대려 하고 나는 억지로 맞춰주다가 지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거죠. 아들러는 이를 잘못된 공동체 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서로 존중하며 독립적인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의존적인 관계는 서로에게 끌려다니는 불균형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 끝은 대개 비슷합니다. 누군가 연락을 조금만 뜸하게 해도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답장을 안 하지? 그러다 더 집착하게 되고 결국 상대는 지쳐 떠나갑니다. 즉, 의존은 관계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혼자 있기 싫어서 매번 모임에 나갑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는 진짜 즐거웠나? 아니면 그냥 혼자가 되기 싫어서 앉아 있었나?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지금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외로움에서 도망친 거였구나. 좋은 관계란 서로 독립적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내가 혼자서도 괜찮을 때 비로소 진짜로 상대와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거죠. 의존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나와 상대를 함께 무너뜨리는 함정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만이 누군가와 함께할 자격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의존의 함정을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 누군가랑 꼭 같이 있어야 돼. 이런 사람 말입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관계의 밑바닥에는 불안과 집착이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평생 친구잖아. 고민 있으면 다 털어놔야지. 사실 듣는 사람이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끊어질까봐 억지로 맞춰주죠. 싫다는 말을 못하고 불편한데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피곤해집니다. 상대방은 내 존재에 기대려 하고 나는 억지로 맞춰주다가 지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거죠. 아들러는 이를 잘못된 공동체 감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서로 존중하며 독립적인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의존적인 관계는 서로에게 끌려다니는 불균형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 끝은 대개 비슷합니다. 누군가 연락을 조금만 뜸하게 해도 불안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답장을 안 하지?
그러다 더 집착하게 되고 결국 상대는 지쳐 떠나갑니다. 즉, 의존은 관계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혼자 있기 싫어서 매번 모임에 나갑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는 진짜 즐거웠나? 아니면 그냥 혼자가 되기 싫어서 앉아 있었나?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지금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외로움에서 도망친 거였구나. 좋은 관계란 서로 독립적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내가 혼자서도 괜찮을 때 비로소 진짜로 상대와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거죠. 의존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나와 상대를 함께 무너뜨리는 함정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만이 누군가와 함께할 자격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의존의 함정을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지? 정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 외로움을 못 견디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상처받는지를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외부의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점, 글쓰기의 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적어보세요. 모닝 페이지라고도 부릅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 춥다 아직도 피곤하다 같은 사소한 문장이라도 괜찮습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정을 기록해 보세요. 오늘 기분이 괜히 불안했다. 왜일까?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내가 무슨 감정에 흔들리고 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2점, 혼자만의 시간 만들기. 일주일에 하루, 단 몇 시간이라도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카페 구석에 앉아 책을 읽어도 좋고, 공원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핵심은 누구에게도 설명하거나 맞출 필요가 없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때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시간 낭비 아냐? 그런데 그 불안을 통과해야 진짜 혼자가 편안해집니다. 3점, 스스로 결정하는 훈련.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메뉴를 스스로 정해보기. 주말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보기.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힘이 길러집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과 함께 있기를 즐기는 자, 그는 가장 행복하다. 결국 진짜 혼자 선다는 건 세상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알면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고요한 휴식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는 확신 속에서 누구와 함께하든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 같지만 그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매번 모임에 가면 마음이 불편했는데도 억지로 참석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하고 나는 왜 저기서 그렇게 웃고 있었지 하는 후회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사실 저 모임이 즐겁지 않았구나. 그냥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 억지로 간 거였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행동이 바뀝니다. 이제는 미안해. 이번엔 못 갈 것 같아라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억지로 웃던 시간 대신 진짜 나답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에게 과하게 집착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불안했고 답장이 짧으면 괜히 상처받곤 했죠. 하지만 자기 이해의 과정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저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평온함을 지킬 수 있게 되죠.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아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아들러도 말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지만 해답은 자기 자신을 아는 데 있다. 자기 이해는 단순히 성격 테스트 결과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를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 이 단순한 문장을 마음 깊이 확신하게 되는 것.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나는 이런 성격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뿌리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점, 모임에 끌려다니는 나. 어떤 사람은 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엔 늘 피곤합니다. 도대체 나는 왜 거기에 갔을까? 사실은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자기 이해가 없는 사람은 그저 반복합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관계가 끊길까봐. 하지만 자기 이해가 깊어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혼자 있는 게 불안해서 억지로 나간 거였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 선택이 달라집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2점, 집착 속에 숨어 있던 두려움. 또 다른 사람은 누군가에게 집착합니다.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답장이 짧으면 괜히 상처받습니다. 혹시 내가 미움받은 건 아닐까? 이렇게 불안에 흔들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이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 나는 외로움이 두려워서 저 사람에게 매달린 거였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휘둘리던 내 모습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3점, 행동을 바꾸는 작은 전환. 자기 이해는 단순한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행동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억지로 참석하던 모임에 이제는 당당히 오늘은 힘들어서 못 갈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소모시키던 대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벌칙이 아니라 선물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아들러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관계에서 비롯되지만 그 해답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즉, 자기 이해는 단순한 심리학 훈련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이해가 주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확신입니다. 나는 혼자여도 충분하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이 믿음이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어른으로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다만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그 사실을 잊을 뿐이죠. 몽테뉴가 말했듯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일은 숭고합니다. 아들러가 강조했듯 성숙한 어른은 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봅시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다. 혼자서도 당당히 웃을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좋은 관계도 더 큰 행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